안녕하세요. 헬스의 양혜선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건조하고 또 잦은 황사로 최악의 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이 변하면 기후가 변하고 또 신체 호르몬의 변화도 와서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또 민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봄철 환절기에는요, 이 건조한 기후와 겨울 동안 내내 쌓인 이 각질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지기 쉽고 또 안색도 어두워지기가 쉬운데요. 이때 각질을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봄철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피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따뜻한 날씨로 노출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대책 없이 피부를 자외선에 노출하게 되면 이미 주근깨는 물론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알려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자들은 어떤 피부 고민을 안고 피부과에 찾아오나요? 네, 피부과에는 주로 잡티와 기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젊은 층에서는 여드름이나 모공 때문에 그 피부과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잡티와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잡티의 치료는 과거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IPL을 사용을 하고요. 그 IPL을 사용해서 치료할 경우 보통 1, 2회 치료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치료하고 일단 2주 정도 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많이 깨끗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의 치료는 기미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최근에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이 나와서 레이저 토닝을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래도 만족스러운 편이고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드름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드름은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여드름이 생겨서 오시는데요. 일단은 약물과 바르는 연고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피부 스케일링이나 그 PDT 치료를 합니다. 피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각질이 제거되어서 피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에 치료 효과가 있고요. PDT 치료는 그 약물을 바르고 그 레이저나 그 IPL 빛을 쬐어주면 여드름균이 사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에서 그 여드름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저도 참 이 모공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모공을 줄이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모공도 그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 꾸준한 치료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네시스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레이저 치료이고 보통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고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 효과를 보려면 한 몇 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보통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요. 최소 5회 정도 이상은 치료를 해야 조금 효과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치료는 그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 외에도 홍조나 피부 탄력에도 일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피부에 나쁘진 않나 하는 고민 때문에 하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 쪽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는데 피부는 줄기세포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새로운 그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도 더 생성이 되고 그래서 더 젊어지는 피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한의원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피부 고민들을 들고 찾아오나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조한 계절이나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서 따끔거리고 당기는 피부 질환으로 내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성 피부로 여드름이나 또는 염증으로 인해 피부에 울긋불긋하게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드름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여드름이 났던 부위에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 또는 늘어진 모공의 관리를 위해서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피부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어형입니다. 혈어형은 정신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 등으로 인해서 몸 안에 영양 성분인 진액이나 혈의 성분이 많이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고 또는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열형인데요. 습열형은 기름진 음식이나 또는 음주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얼굴을 많이 번들거리게 하거나 여드름성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약 치료와 그다음에 MTS라고 하는 미세다륜침 치료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어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혈을 보충해주면서 얼굴을 보다 촉촉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치료고요. 두 번째로 습열형 같은 경우에는 그 체내의 습을 조장해서 열을 생성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 투여를 통해서 습을 제거하고 열을 내려주고 맑게 해줌으로 인해서 청열 효과를 이루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치료로는 MTS라고 해서 미세다륜침 치료가 있는데요. 이 미세다륜침 치료는 얼굴에 아주 미세한 채널을 수만 개 형성을 해서 그 상태에서 콜라겐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드름성 피부인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솔루션을 이용한다든지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든지 또는 여드름 흉터나 자국으로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이나 또는 상처를 재생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미세다륜침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치료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우선 미세다륜침은 얼굴에 직접 시술하는 외치이기 때문에 한약을 통한 내치를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한약은 전반적인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기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에 더욱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미세다륜침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얼굴에 수만 개의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물론 잡티가 개선이 되고 탄력이 증가되고 여드름 흉터가 줄어들긴 하지만 시술하는 동안에는 자외선을 차단을 꼼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술 후에 약간의 당기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이나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개 속병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병들을 기공체조로 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가지고 섭생을 관리해 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한 몇십 년씩 된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은 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나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피부 트러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피부는 폐와 우리 대장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긴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 볼 적에 습이 많은 분들이 피부 질환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안에서 잘 낫지를 않습니다. 나아도 곧 다시 재발하고 그럽니다. 이 피부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 자연요법을 한다는 게 참 생소한데 이거에 장점이 있다면? 크게 뭐 치료적인 행위가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때나 아무 곳에서나 자기 피부나 마사지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또 체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대신에 음식을 먹는 걸로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좋지요. 근본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는 섭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몸이 특히 습한 사람들은 율무를 많이 먹으면 몸에 섭이 제거가 됩니다. 섭이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피부 질환이 생기지도 않고 또 생겼다 하더라도 잘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공체조, 일종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심폐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장, 소화가 잘 되게 운동을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피부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도인법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기공체조법 중에 우리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법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제일 먼저 어느 도인법인데 어느 문종이나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손을 일단 열을 내 가지고 따뜻해지면은 눈부터 일단 마사지를 쭉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얼굴 전체를 쓰다듬어 주는 건 좋습니다. 쭉 이렇게 좀 밝게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다음에 비염도 이렇게 코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인중도 문질러 주시고, 또 해서 귀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또 목욕하기 전이나 이럴 적에는 옷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온몸을 맨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옷을 벗고 해도 괜찮고 입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쭉 시계 방향으로 온몸을 쭉 장을 이렇게 마찰을 쭉꾹 눌러가지고 마찰을 해주시면은 장도 튼튼해지고 덩달아서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또 그 외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스트레스가 피부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기공체조를 통해서 심호흡을 크게 많이 하면은 긴장도 풀리고 덩달아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팥을 가지고 베개처럼 만들어서 안에 팥을 넣어서 그걸 렌즈에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장을 데펴주면은 아주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마음을 선하게 먹고 편하게 먹으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절로 피부가 좋아집니다. 네, 오늘 양방, 한방, 자연요법까지 다양한 피부관리법 알아보셨는데요. 많은 치료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신다는 거 아셨죠?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부미인의 대명사 고현정 씨도 자기는 끊임없는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피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봄철 피부 관리를 통해 피부미인으로 태어나는 것 어떨까요?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먹고 또 가끔은 홍삼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까지 챙겨 드시곤 할 텐데요. 사실 건강관리에는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현재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관리의 시작은 정확한 자기 체크업, 바로 건강진단입니다. 오늘은요, 개인에게 특성화된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마도 90년대 초반부터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병원 차원에서 여러 병원들이 준비를 해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본원에서 치료의학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9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요.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수요가 늘면서 공간이 협소한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곳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한 층에 전체 검사와 진료 시스템을 다 묶어갖고 한 층의 건강검진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서 2003년부터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로서 오픈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한번 걸러봐야 되는 기본검진부터 정밀하게 분야별로 심혈관계, 호흡기계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정밀검진, 또 종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게 되는 프리미엄 검진,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후에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CEO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곳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타 병원 또는 타 기관과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대의료가 발전하다 보니까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이런 식으로 분야가 너무나 쪼개져서 아주 전문 스페셜리스트들은 많아졌는데 이 개인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주치의들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스템별로 각자 놀아서 똑같은 약을 각과별로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 프리미엄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나를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평상시든 응급이든 관리해주는 주치의를 제공받게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은 다빈도의 그런 뭐 5대암이라든가 이런 검진으로 기본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검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시던스는 굉장히 발생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이런 것들은 비용을 좀 내가 부담을 하더라도 난 한번 검사해보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좀 정형화되지 않은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공을 한다는 분도 저희의 또 장점이고, 또 하나 장점은 건강검진 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평상시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된 관리 지침을 개별화해서 준다는 것도 저희 프리미엄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 설명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관리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본인이 건강 문제들이 되게 있으시죠.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한 거와 내가 관리받고 싶은 건강 문제가 뭐다 하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희 신청서 양식에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문제별로 적절한 주치의와 간호사가 배정이 되고 1년간 건강검진 후에 관리까지를 24시간 관리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나만의 헬스 플래너가 있어서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또 생활 습관까지 고려한 건강관리 코디네이션을 해준다면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조금 다른 형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로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요. 이곳의 검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지만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강관리협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모든 수수료를 건강보험 공단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검진의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전문 의료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질적인 수준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건강검진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무료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보통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의료에 취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요새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가 또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또 노인, 그리고 또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무료 건강검진의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협회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을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우선 전화 예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건강관리협회 15개, 전국에 있는 15개 시도지구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물론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시면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를 받고요. 또 고객지원과에서 또 예약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검진 프로그램이나 검진의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필요한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진 시간은 아침에 저희가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약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고객지원과에서 전화를 해서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검사받기 한 3일 전부터 너무 피로감을 많이 주는 일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이런 것도 피하시고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사받기 하루 전날 저녁 9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일반적인 식사로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오실 때까지는 식사는 물론이고요. 물이나 껌, 당분이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고객지원과에서 전화를 드렸을 때 의사와의 상담 하에 그 약을 한 일주일 전부터 드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흡연, 음주, 또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암 등의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또 치료라는 3단계 건강 사이클이 생활화되어야 하는데요.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3년) 전 아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시간의 수술 끝에도 아내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친구들도 모두 포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깨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TV를 틀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신경은 모두 발가락과 통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발가락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운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 함께 하셨는데요. 좀 더 건강해지는 법, 좀 더 아름다워지는 법 알아가고 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 힘든 지금 이 몸과 마음만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 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죠.